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봄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등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란 무엇이고 논란이 되는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 대전교육청 과학직업정복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서구 CBS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세계 최초의 AI 디지털 교과서, 잠자는 교실을 깨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데요. 박승재 본부장님,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이고 도입 취지는 무엇인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는 한 분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그 개인의 자질이라든지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진도를 나가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듣기 힘들고, 그리고 앞서가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이 좀 쉽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좀 뒤처지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자기의 수준에 맞춤형 수업을 받게 되고,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또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또 잘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니까 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게 쌓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수업 시간에 자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 현재의 교육 시스템 상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의 학생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속에 인공지능 분석 기능을 넣어서 우리 학급의 20-30명의 학생들 하나하나 학생들의 공부 상태를 선생님이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강의식 설명식 수업이 아니고 강의식 설명식 수업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넣어놓고 거기서 인공지능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미리 연습을 해온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발표, 글쓰기, 팀 프로젝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교 교실에 가르치는 환경을 바꿔놓는 이런 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진 과장님,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널리 활용되어져 왔는데요.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교과서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스마트 단말기라든지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할 때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학습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토론 자료를 검색하거나 토론하고 또 모둠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그 다양한 앱과 에듀테크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교육이라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까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인공지능 선생님이 학생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승재 본부장님. 자,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학습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에서 진도를 나가고 설명을 하시면서 진도를 나가고 학생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따라오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항상 그것을 지참하고 다니면서 공부를 사전에 해오든지 복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 기기를 펼쳐놓고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이 사전에 해오거나 사후에 해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정된 시간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정된 시간에 그걸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뭘 하느냐면 모둠식으로 해서 미리 공부해온 이번 단락의 개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 발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오는데 지금의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변화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교실 수업에 가서 뭔가를 얘기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미리 공부를 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교과서 속에는 우리 학교의 실제 선생님과 별도로 AI 디지털 교과서 속에 인공지능 선생님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AI 디지털 교과서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그것을 공부를 미리 해와서 실제 선생님과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과 토론, 발표, 글쓰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이런 액티브한 아주 참여적인 수업을 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실 수업의 환경과 교육 방법을 바꾸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은 참여하는 능동적 수업으로 주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AI 선생님을 통해서 AI 기반 예습을 수행하고 실제 선생님은 토론, 발표, 프로젝트 수업을 수행한다라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김영진 과장님, 학생들의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법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AI 기술과 다양한 에듀테크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일부 선생님들이 교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디지털 교과서의 AI 튜터 기능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강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배경 지식이나 가정 환경, 학습 환경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한 것은 학생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선생님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사 역할이 변화하도록 한 후에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AI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것을 수업에 설계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업 방식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소영 실장님,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 효과도 높이고 또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것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사교육은 교실 수업 내용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입시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효과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 과 같은 기초 기본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AIDT 교과서가 내년에 도입이 됐을 때 과연 수업 중에 별 무리 없이 이게 구동이 될지에 대한 우려점도 있습니다. 현재 수업 도구로서만 사용했을 때에도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많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하게 됐을 때 이게 원활한 수업이 진행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DT와 관련한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교사에게 매우 가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도입이 되기 전임에도 뭐 실태 조사라든지 기기 관리라든지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과 특히 그 학교 정보부장님이 다 도맡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우려들이 그리고 심지어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 실체가 없는 거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범 적용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실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쓰이고 있을까요? 아니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관련한 업무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례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시범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너무 빨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에 한 번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대전 지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대전교사 노조에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전시 초, 중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AIDT 교과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537명의 현장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설문 문항 중에 AIDT가 도입이 되기 전에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안정적인 학교 전산망 구축을 첫 번째로 꼽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행정 업무 경감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연수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19%만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네. 연수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76%는 이 AIDT 교과서를 통한 학습 효과성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완성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연수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차후에 두 분께 의견 듣도록 하고요. 신성우 기자님, 자, 교사뿐만 아니라 네. 부모님들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AIDT를 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게시판에 5만 6천 명이 거기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셔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 AIDT 도입에 좀 부정적으로 걱정이 좀 많으시구나라는 그 지표를 하나 보였었고요. 또 국회 교육위원회 이제 고민정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라도 이 학부모 10명 중에 그 3명이 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아니, 네. 긍정적인 이 의견을 밝혔고, 또 교사 10명 중에 1명만 긍정적인 의견을 밝힐 정도로 지금까지는 여론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대전 지역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76%라고 하는데요. 학부모들도 우려하는 비중이 70%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과몰입 문제인데요. 자, 교육 현장에서 보시기에 디지털 과몰입 또는 디지털 중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디지털 과몰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유아동은 25%, 청소년은 40%나 된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학교 현장에서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게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와 동시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가는 건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열이면 열 다 핸드폰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너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야? 라고 했을 때에도 옛날에는 어떤 물건이었다면 지금은 게임머니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용 시간을 선물로 받고 싶다라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디지털 과몰입의 주된 이유가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학교 중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수업 중에 당연시 되게 쓰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존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든지 이런 문턱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의존도를 높이는 데에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서구 기자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부모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아이들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체로 핸드폰을 한다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게 그만해라, 더 하겠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까지 디지털 기기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더 깊어지고 달가없지 않은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AIDT가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에 검증된 근거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걱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보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박승재 본부장님, 교사와 학부모께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말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들으셨는데요. 답변 들을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소영 선생님도 그렇고 신성우 기자님도 그렇고 의견들, 우려의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지금 KDI 대학원도 이걸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미국의 아리조나 주립대학도 이걸 사용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걸로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학술대회나 우리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우려는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게임을 줄여주는 방식은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해올 수 있게끔 게임을 하는 시간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준비를 하려면 기존에 24시간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간에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미리 내일 얘기할 것을 준비해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정된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펼쳐라 할 때 펼치는 겁니다. 그럼 평소 때는 무슨 수업을 하느냐? 종이 한 장 놓고 연필 들고 내가 말할 걸 얘기하고 발표하고 준비하고 글쓰기하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기존에 40분이면 40분, 50분이면 50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선생님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처음에 설명식, 강의식 수업을 합니다. 대부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시간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성 있게 뭔가를 주장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을 AI 디지털 교과서 속에 넘기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토론, 발표, 글쓰기 등을 보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코멘트하고 학생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시간 안배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기계는 이런 정상적이고 본질적인 수업을 위해서 하나의 조력하는 수단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로 변하면서
우리가 자동차가 얼마나 마차 시대에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한 물건입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마차가 다니는 길에 이 위험한 자동차들이 나오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나오려고 하면 70m 앞에서 붉은 깃발로 흔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우려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변화되는 인공지능 사회에 변화되는 본질적인 흐름을 가로막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혁신의 과정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박소영 실장님께서 76%의 선생님들께서 학생 맞춤형 교육 효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답변이 예, 선생님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저희는 실험을 한 거고 네. 실험을 한 결과를 보시면 논문이나 보고서나 언론 보도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 수준이 원래 잘하는 학생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건 잘합니다. 근데 중간이나 늦은 학생들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학력 향상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우려일 뿐이고 사실 실험을 해보거나 조사를 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우려는 뭐냐면 학생들이 혹시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애들에게끔 넣지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준비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준비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이게 오히려 게임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효과나 또는 디지털 과몰입과 관련돼서 혹시 본부장님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우려가 그냥 단순한 걱정과 우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연구 결과를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들은 의견일 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의견이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의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디지털 교과서를 해본 경험이 분명히 있고 코로나 때도 온라인 기기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직접 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려를 하는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 단순한 걱정이라고 이렇게 약간 치부하시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서 AI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서 집에서 게임 대신 이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도 아이들이 공부할 게 없어서 예습할 게 없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이미 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너 공부할래 게임할래 그럼 당연히 게임으로 가게 되는 거고 한 번 빠지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게 또 디지털 의존도 과몰입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토론 토의 학습은요. AIDT 도입과는 또 별개로 이미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게임 대신에 예습을 해와서 학교에서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토의 토론을 하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건 대학생들에게나 맞지 초중등학생들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실현까지는 너무 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수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초 기본 학습 능력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디지털 교과서로 과연 쌓이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점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맞춤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어요.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다시 말해서 대신 아이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초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기초 체력을 과연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하시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수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 오해. 해외 디지털 교과서 도입 사례에 대한 신소구 기자님의 말씀 듣고 네. 본부장님 답변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이걸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학생들의 그 문해력, 그 읽기 능력이 시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도입하기 이전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한 대안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7년 만에 설립 7년 만에 좀 문을 닫았다고 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무료로 노트북을 좀 나눠주는 형식으로 디지털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지금 종이 교과서로 좀 회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소영 실장님과 신소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게 디지털 교과서는 PD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제 나왔습니까? 기억하시죠? 2022년 11월 30일에 처음 우리가 상용화돼서 한국에서 논란이 된 것은 2023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영화에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는 여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 뭐 챗GPT나 이런 유의 인공지능 사용 안 하십니까? 다 사용하시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쓰면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옛날 사례는 그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PDF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예를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말이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계속 북유럽의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북유럽의 사례는 그냥 PDF로 디바이스를 나눠주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수업은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미리 그걸 가지고 예습을 해오거나 복습을 해오면 수업 시간에는 문해력이 훨씬 더 강화된 토론, 발표, 글쓰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숙제는 어디서 하느냐?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직접 도서관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서관 문화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서양에 비해서. 우리는 도서관에 뭐하러 갑니까? 시험 공부하러 가거나 그런 데 주로 씁니다. 독서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토론, 발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참고 자료를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도서관의 서고에 가서 직접 책을 보고 원전을 보고 애들이 숙제를 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교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대한 오해를 너무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본부장님 이어서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자,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교과서에 따라서 이 학습자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유출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의 학습 상태를 진단, 분석, 예측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시는 건강검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은 어디 가서 합니까? 병원에 가서 합니다. 병원에서 하면 그 데이터는 어디에 남습니까? 병원에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학습 데이터들은 이 학습 에듀테크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나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우리 개인의 건강 정보가 병원에 있는 거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비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더 철저히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이 우려는 그냥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과학기술이 들어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너무 위험스럽다는 그런 우려처럼 인공지능이 학교로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우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차 저희가 그런 기술을 수용하고 알게 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물론 그 부분은 더욱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 보안은 전 관계기관에서 더 엄밀하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 AI 디지털 교육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과장님, AI 디지털 교과서 언제 배포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에 수학, 영어, 정보, 그리고 초등 특수에는 국어 과목, 그리고 중고등학교 1학년에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12월 2일부터 이 합격본이 웹 전시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때 많이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부터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에게 합격본을 활용해서 그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위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에 교과서가 도입되면 빨리 교육 모델,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선생님들의 우수 사례를 많이 전파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박성윤 실장님, 앞서 짧게 언급하신 바이기도 한데요. 자, 교실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주체이신 선생님들의 준비 또는 연수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나요? 올 초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의 AIDT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고 강사 선생님들도 아직 직접 수업에 활용해보지 않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다 보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그 강사로 하셨던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요.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나도 아직 해보지 않은 거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연수에 참여했던 일반 선생님들도 우선 어떤 건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아이들과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확정본이 나오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시되고 또 학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도 거치거든요. 그럼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3월에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혀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부담과 책임은 결국 현장 선생님들이 다 짊어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3월에 수업이 안 되게 할 수는 또 없어요, 선생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딜레이, 어떤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그냥 일선 교사들이 다 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급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보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나중에 이런 거 했다.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했지 않냐, 연수했지 않냐, 약간 면피성 연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교육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일정 기간 운영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전면 시행을 하는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시범 사업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교과서 합격본이 좀 일찍 발표가 되기로 했는데 합격본 발표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 교육청이 선생님 연수를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운영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들 또 3월 도입에 대비해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연수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에는 어떤 컨텐츠나 학생들의 누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수업의 절차라든지 수업의 방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미리 선생님들이 한번 알아서 수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본부장님, 예. 중요한 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이 없었던 점 어떤 좀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그 정부 방침은 2023년 2월 달에 발표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2023년도 2월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2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저도 미국에서 쓰는 AI 디지털 교과서, AI 코스웨어를 써봤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을 옛날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처음 쓰면 한 2주 정도 헤맨다고 할까요? 2주 정도 조금 필요합니다. 익숙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난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인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AI 코스웨어를 써보면 그러면요? 문제는 선생님의 교수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2년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개념 기반 탐구 학습입니다.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은 이미 이런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원용해서 쓴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IB 학교들이나 국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론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런 수업을 하겠다는 거, 토론, 발표, 글쓰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미 가르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시기만 하시면 사실 그 학습 방법을 토론식으로 변경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코로나 때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선생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생님들이고 코로나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 매체를 코로나 때 동시에 쓰면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네. 아직 방학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3개월이 남아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예. 신성 기자님. 예, 네. 본부장님 이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굉장히 좀 말씀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현장에서는 항상 변수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크게 이 감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로드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2월에 이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2년 동안 됐는데 실물 발표는 다음 주에 이제 12월에서야 이제 되는 것이고 그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어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 그 준비한 것이 실제 현장에 가는 그 기간은 굉장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준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그 기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말씀대로 이 교수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데는 교사들의 교수법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야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이게 나중에 혹시 책임이 전가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 의견은 의견이고 우리는 실험을 한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실험의 주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인지 정부 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라면 정부 방침에 맞는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분들의 의견은 그것은 이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한쪽에는 귀 막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자칫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정부에서 실험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논문들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그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학에 개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학의 교육 과정에 개입 못합니다. 거기서 이미 발표한 내용들이고 그거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그 논문들도 그럼 어떤 그 동안에 이제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혁신 학교들이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석하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아이디어를 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 정책 당국에서는 미국에서 연구한 실증적인 결과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도 KDI 스쿨에서 이걸 했고 그다음에 몇몇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교들을 시범 통해서 사업의 케이스가 시범 사업이라기 아니라 그런 일종 실험 연구. 예.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부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또 오히려 폐지하거나 그거를 거꾸로 과거 종이 교과서로 회귀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경하게 그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쪽의 사례들만 좀 무겁게 그렇지 받아들이시는 건 않습니다. 아닌가라는 그런 종이 오해가 있을 수 교과서로 있어서 돌아가는 게 말씀을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테크가 될수록 하이터치를 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종이 교과서라는 거는 우리가 종이 교과서 내의 틀 속에 갇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의 원전을 학생들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도서관의 원전을.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미리 준비를 해와가지고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학습 요소, 세부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 발표, 글쓰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 또는 유럽에서 하는 그 수업 방식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미하고 우리가 다르게 바로 반대로 간다. 그거는 전혀 논리 모순이고 우리가 이미 그걸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예. 저도 자,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관련된 계획 또는 정책과 현장에 있어서 아직 조율되고 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상호 조율해야 될 쟁점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콘텐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접속해야 하는 측면에서 인터넷 기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진 과장님, 뭐 이런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기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대전교육청은 우리 코로나 이전부터 스마트 단말기와 무선망을 통한 스마트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 수업이 들어갔는데 이전부터 준비한 그 인프라가 온라인 개학 그리고 원격 수업, 코로나19에 따른 정상 수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서 작년까지 학생 1인당 1 스마트 기기 보급, 무선망 구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속도인데요. 현재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 무선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무선망은 현재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3월부터는 무선망 속도를 대폭적으로 증폭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증속하지 않고 학생 수에 맞게 거기에 대한 적정한 속도가 뭔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입되는 AIDT가 도입되는 학급,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고1 학급은 혹시 노후 AP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선망을 해주는 와이파이, 노후 기기가 있으면 그 학급은 먼저 2월 말까지 교체를 해서 정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년의 노후 AP는 1학기 중으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규 기자님, 많은 수의 디지털 기기가 사용되는 만큼 고장,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 지금 과장님 말씀 뭐 충분히 뭐 이해는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가 아직까지 제대로 보급이 안 됐다, 혹은 뭐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다, 뭐 이런 말씀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요. 이제 김영호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제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지금 있는 이 전문 인력이 8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한 대당 5,000대 이상 전문 인력이 한 대당 5,000대 이상의 기기를 관리하고 뭐 수리하든지 유지하든지 보수하든지 이런 인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본부장님, AI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위한 인력과 예산뿐만 아니라 앞서 박소영 실장님께서 교사들의 업무 과정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속에는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분석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가을에 선생님들이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생 하나하나의 학습 경로를 모두 다 분석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선생님의 판단을 거기에 가미해서 학생부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경감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런 기능을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인프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충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당 한 명씩을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그래 기술 지원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는 각 학교마다
조사를 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논점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모두 다 디바이스를 켜놓고 수업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걸 다 켜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개인이 각 수업 전에 또는 수업 후에 주로 사용하고,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계획서에서 지정된 시간에 가져오도록 해서 그걸 펼쳐놓고 썸머리하고 그걸 요약해주고, 좀 이 학생들이 분석을 해보면 모르는 것, 대체적으로 병목 현상이 있는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켜놓고 한다는 이 전제하에서 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과도한 우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정도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 현장과 다소 동떨어진 말씀이 사실은 많다라는 거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업무 경감이 업무가 가중된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인터넷망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그 개인정보 그 관리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행정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투여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거보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테크 전문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좀 조직 구조를 조금씩 변경해서 각 교육청 밑에 교육지원청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이 사용을 지원하는 그런 인력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을 하고 그 지원해주죠. 학교를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교육지원청 업무를 개편을 하고, 선생님은 그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다른 보조적인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그게 없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을 네.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게 3월 전에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승재 본부장님부터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겠습니다. 예,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결국 사회에 나오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부족한 우리의 논리적인 추론이라든지 감성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걸 수업에서 같이 하게,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동시에 하게끔 지금 그렇게 수업 구조를 짜놨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화하는 거니까, 우리가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벌어졌던 그런 붉은 깃발법 같은 그런 정말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이 동의하고 선생님의 협력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대와 사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게 불과 1, 2년입니다. 그래서 교대 4대 시절에는 이걸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법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수법으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의 마음의 변화가, 협력을 좀 끌어낸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세계에서 새로운 교육 혁신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박소영 실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AIDT 교과서는 내년에 도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용을 하면, 교사가 수용만 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AIDT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나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나서 차근차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여러 가지 역효과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도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교사들이 잘하고 잘 해낼 거를 믿으니까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시고자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좀 믿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사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나태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AIDT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결국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우선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좀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전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인프라와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조기에 안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수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학교가 되고 미래교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성국 기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이 AIDT 도입 문제가 교사와 제도 간의 이 의견 충돌을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이 교과서가 과연 아이들의 뇌 발달이라든지 교육에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저는 잘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기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중에 아이들 교육이 아니라 기기가 잘못됐는지 이것이 잘 구동이 안 되면 그 아이의 기기를 좀 들여다봐야 돼. 오히려 수업에 방해되는 역효과도 좀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바이스라든지 인터넷 뭐 속도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아직은 그리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아직은 조금 배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배치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서 현장에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는 잘 안 나왔지만 구독료가 한 4년간, 5년간 5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구독료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지금 아직까지 정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올해 뭐 세수가 30조 원이 펑크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수조 원에 달하는 이런 것들,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가? 굉장히 그 위험이 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일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좀 연착륙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4개 학년을 각급 학교에 뭐 4개 학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우리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을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 한 학년 정도 이렇게 좀 시범 사업을 좀 도입하는 그 연착륙 기간이 좀 우리가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종이책 교과서를 사용할지 디지털 교과서를 확대할지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양자택일의 문제를 넘어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교육의 과제는 무엇인지 성찰과 보완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